회원님들 안녕하세요. 모아입니다. 1부 증시 주요 이슈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시장 종합입니다. 미국의 3대 지수죠. 다우존슨 이렇게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 10월 달에 수출 지표도 호조를 보이면서 증시에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작용을 했죠. 오늘의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은 3000선을 돌파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 나왔고 코스닥 지수도 1000선을 돌파하진 못했지만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 주었습니다. 네, 수급 흐름 살펴보시면은 개인은 양 시장 모두 순매도를 했지만 기관에서 6,300억 원 이렇게 순매수를 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SWK님 5,000원 후원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같은 시장 상황에 좋은 종목과 대응 방법을 알려주시는 라방 너무 감사해요. 거북이 추천주로 꿋꿋이 10월도 이겨냅시다. 모아 가자. 응원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기간에서 순 매수를 했지만 11월은 여전히 호재보다는 악재가 좀 많은 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갑자기 이렇게 급등하는 흐름을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좀 적어 보이고요. 지수가 이렇게 지지부진할 때는 대형주보다는 대형주 중심으로 포트를 구성하기보다는 개별주, 테마주, 물론 이 중에서도 저평가 우량주면 더욱 좋겠죠. 개별주, 테마주 위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테이퍼링 시간이 다가온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는 11월 2일, 3일 정례 회의에서 매월 1200달러를 들여온 채권 매입 규모를 축소하는 이른바 테이퍼링 개시를 확정할 가능성이 있다. 테이퍼링은 증시로 들어갈 자금을 위축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데요. 테이퍼링이 뭘까요? 정부가 통화 유동성을 확대하기 위해 시행하던 양적 완화 조치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조금 더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양적 완화라는 것이 공급량을 막 늘리는 거예요. 막 늘린다면 테이퍼링은 돈의 공급량을 점진적으로 좀 줄여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테이퍼링도 결국에 공급량을 늘리긴 늘리는데 점진적으로 공급량을 좀 줄여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회원님들께서 이미 많이 아시겠지만 돈을 푼다. 돈을 풀면 어떻게 될까요? 현금 가치가 하락을 합니다. 현금 가치가 하락을 한다는 것은 자산시장 가치를 올라가게 만들죠. 자산가치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인플레이션 시장이 심해집니다. 거품이 낍니다. 막 급등을 해요. 이러다 보면 양극화가 심해지겠죠. 지금과 같이 집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가진 자와 못 가진 사람 이렇게 양극화가 심해집니다. 이러면 정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돈을 줄여야 되겠다. 이런 정책을 시행하게 되고 양극화에 따른 추후에 부자 증세도 하게 되겠죠. 이렇게 통화량이 시중에 느는지 줄어드는지만 잘 회원님들께서 아셔도 투자자로 성투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된다 1번, 좀 어렵다 2번 이렇게 한번 남겨주세요. 회원님들께서도 듣고 있기보다는 이렇게 같이 한번 소통하면서 참여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테이퍼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이해됐다 1번 눌러주세요. 도너랜드님 1번 남겨주셨고 짱지인님 이해되셨다. 그리고 즐고미님 이해되셨다. 뿔도마벤님 이해되셨다. 이렇게 남겨주셨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최대 실적 달성하고도 고작 6만 정자. 네, 삼성전자 지금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자, 기사를 보시면은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 매출액은 73조. 네, 분기입니다. 분기. 영업이익은 무려 15조입니다. 이렇게 삼성전자의 주가는 사상 최대 성적표가 지금 무색할 정도로 주가는 하락을 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삼성전자 주가 상승을 발목 잡은 주체는 외국인. 자, 외국인이 지금 왜 발목을 잡을까? 네. D램 고정 거래 가격이 이달에만 10% 가까이 하락을 하였는데, 자, 내년에는 더 떨어질 거라고 지금 전망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미리 좀 팔고 있는 거예요. 자, 삼성전자가 6만 전자로까지 추락하자 지금 개미들의 지금 속은 한없이 타들어가고 있다. 내년 2분기쯤에나 업황이 반등될 것이고 주가는 그러한 기대치를 선반영해 1분기부터 오를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하반기가 아니라 내년 1분기. 왜냐? 내년 2분기에는 업황이 좋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주가는 항상 먼저 움직이죠. 그래서 1분기부터 오를 거다. 이렇게 증권사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1분기 중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 랠리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차트 한번 봐야겠죠.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일봉 흐름은 좀 완전한 좀 역배열입니다. 자, 일봉 흐름 보시면은 좀 역배열이에요. 역배열인데, 자, 한번 월봉 흐름을 볼게요. 월봉 흐름을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조정받을 만큼 받았다라고 보입니다. 다만 지금 업황의 지금 현황이라든지 시장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는 네, 추가적인 그런 급 반등 흐름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 요렇게 65,000원에서 75,000원 이내로 당분간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11월, 12월 장에서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65,000원에서 75,000원 이내로 박스권 이내로 움직일 것. 예, 요렇게 보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여전히 적극 추매 구간으로 보긴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추후에 10만 전자 가는데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계속 물리거나 삼성전자를 과도하게 매수하는 그런 구간이 아닙니다. 자, 요럴 때 과감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지금 구간은 과감하게 좀 들어가는 구간은 아니에요. 어제 소문나님께서도 방송을 했지만, 소문나님께서는 제가 어제 방송을 보니까 한 이 구간에서 좀 사볼만 하다, 요렇게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구간은 과감하게 매수할 구간은 아니다, 요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다고 당연히 거북이 투자를 하실 분들은 손절가 잡지 마시고요. 토끼 투자를 하실 분들만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네, 거북이 투자 하실 분들은 모아 가셔야 되고, 토끼 투자를 하실 분들만 손절가 잡고 하시면 됩니다. 네, 이해되셨죠? 자, 네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위드 코로나. 자,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1차, 2차, 3차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좋아지는데, 그래도 이런 생업시설 같은 경우 영업 제한이 풀리고 영화관도 이제 갈 수 있고, 네, 술집도 운영을 하고 사적 모임도 이렇게 10명까지 이렇게 모일 수 있으니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만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 과정에서 중환자실 입원 병상 가동률이 75%를 넘는 위기 상황이 오면은 잠시 중단하고
비상계획을 발동한다고 합니다. 네, 5번째 소식입니다. 예상 뒤집혔다. 남양 유업 대신 향한 곳은, 원래 우리가 우유를 보시면은 이렇게 3개 업체가 거의 독과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양 유업 불매운동이 일어나면 지금 서울 우유라든지 매일 유업이 수혜를 보는데 되레 이마트 PB 상품이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느끼기에는 이마트 우유, PB 우유 한번 먹어볼까? 맛 괜찮네? 가격 괜찮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이마트 PB 상품은 계속해서 많은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마트는 꾸준히 모아갈 수 있는 좋은 종목입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이마트 지금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 꽤 많으실 텐데, 저는 이마트를 20만원은 아예 문제 없습니다. 20만원은 문제가 없고 추후에 30만원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마트는 중기적으로 꾸준하게 모아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6번째 소식입니다. 화장품주 위드 코로나에도 울상. 화장품 업종은 위드 코로나 수혜주를 말할 때 빠짐없이 등장하는 업종이죠. 그런데 지금 위드 코로나 오늘 시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화장품주 주가가 그렇게 지금 잘 가고 있지 못하죠. 모아님, 화장품주 중에서 지금 구간에서 투자를 할 만한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라고 문의를 주신다면 저는 첫 번째 종목 이츠 한불 남겨드릴게요. 첫 번째 이츠 한불, 두 번째 종목 한국콜마 홀딩스,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 코스메카 코리아, 네 번째 종목 한국주철관. 이렇게 저는 좋게 보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은 아직 좀 매수하기는 좀 지금 차트상으로는 매수할 만한 구간인데 저평가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별로 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LG 생활건강 이렇게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저는 이 종목도 저평가 구간은 아니다 보니까 좀 관심이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고 일단은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100만원까지 이렇게 빠질 가능성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지금 매수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한 100만원대까지 좀 한 기다려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자, 7번째 소식입니다. 미 EU 철강 관세 분쟁 끝났다. 자,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무려 3년간의 이런 분쟁이 있었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 짱지인님께서 코스맥스는 어떤가요? 하는데 이 1부 끝나고 봐드릴게요. 1부 끝나고. 로이터 통신은 EU가 매년 330만 톤을 관세 없이 미국에 수출할 수 있고 330만 톤까지는 관세 없이 수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대로 25% 관세를 내는 방식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랑 조금 달라요. 우리 기업, 한국 기업의 철강 수출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자, 왜 그럴까요? 한국도 무관세는 맞습니다. 무관세는 맞는데 이 70%까지 쿼터제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물량은 아예 수출을 하지 못합니다. EU랑 다르죠. EU는 초과를 하더라도 관세를 내고 이렇게 수출을 할 수 있는데
한국은 70%가 넘으면 아예 수출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지금 철강 업종을 보면 중국의 감산 정책이라든지 국내 철강사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최근 철강주 흐름이 좀 좋지 않았죠. 원인을 찾아보면 이렇게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악재가 있고 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 내 전력 대란이 장기화되면서 전방산업 수요가 감소한 부분도 있죠. 네, 하지만 중국 정부가 감산 정책을 언제까지 한다고 했죠? 내년 3월까지. 내년 3월까지는 감산 정책을 시행하겠다라고 밝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철강주들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구간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매수하지 마시고 조금 관망하면서 흐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스코, 현대제철, 세아제강, 지주 이런 종목들 조금 지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국철강도 지금 추세가 좀 꺾였는데 조금 지켜보시고 휴스틸 이런 종목들도 조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손절할 종목은 아닙니다. 철강주들. 8번째 소식입니다. 페이스북 메타로 사명 변경. 자, 이거 좀 재밌는 사실이 재미교포 2세가 메타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페이스북에 넘기면서 무려 410억 원을 받았답니다. 굉장하죠. 자, 그래서 지금 저커버그는 메타로 바꾸겠다고 밝혔고 메타 상표권으로 무려 3,500만 달러를 입금 받았답니다. 자, 메타라는 게 이 초월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금액조차도 정말 상상 초월이네요. 그래서 페이스북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지금 요렇게 약간은 좀 낯설게 되어 있습니다. 페이스북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은 성공하는 기업의 디지털 비즈니스 플랫폼 메타넷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명 변경을 잘 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좀 브랜딩만 다시 잘 되면은 사명 변경은 좀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나중에 평가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또 다릅니다. 메타가 히브리어로 주군이라는 단어와 발음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그래도 일단 이름만 봤을 때는 좀 상당히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 1부 강의를 마쳤는데요.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너무 많으셨고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